자, 이번엔 28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페이지 28.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단원이 바로 전 파일에서 배웠던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니까 우리 AN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1 곱하기 R의 n-1승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열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취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이 수열에 취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그런데 이 r이라는 값이 a1은 어차피 특정한 수인데 n하고 관계없는 수니까 이 값은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r은 n하고 관계있는 수잖아요. 만약에 있잖아 r이 1보다 크잖아요. r이 1보다 크면 뭐 예를 들어 뭐 2분의 3 정도 수라고 생각하시면 n-1승이 곱해지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 지수승만큼 계속 곱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분모는 2의 n승의 형태고 분자는 3의 n승, 뭐 예를 들자면 3의 n승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분자가 그 분자가 더 빨리 증가한다면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배웠지만 분자가 훨씬 더 큰 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다? 너는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A1을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A1을 편의상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r이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 생각해 주시면 r이 -1보다 작아지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큰 수죠. 그러니까 부호는 음수가 되겠지만 마이너스보다 작은 수 -2분의 3 이런 거 있으니까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고 생각하시면 분자가 더 큰 수가 됩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선생님 이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때는 r이 음수기 때문에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진동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쪽 갈수록 이렇게 위아래로 진폭이 엄청 커지면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만약에 r이 -1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면 뭐 전형적인 진동 발산의 형태죠. 아까 선생님 진동 발산 예시를 해드렸고 그래서 얘는 뭐다? 넌 진동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r이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r이 만약에 1이었으면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때는 A1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r이 -1에서 1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1에서 1 사이 수의 특징은요, 음수든 양수든 다 분모가 큽니다. 분모가 크니까 자꾸 곱하면 곱할수록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 얘는 얼마로 수렴하겠습니까? 그렇죠,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시면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발산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2가지는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세 가지는 발산하고 아래쪽 2가지는 수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11번 문제 보죠. 11번 보시면 1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갈 때 3의 2n승 마이너스 8의 n승이죠. 이거 분의 분자가 8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3의 2n 마이너스 2승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다고 생각하시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밑을 비교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밑으로 구별했으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지금 밑이 8이죠. 얘는 밑이 3이 아니고 요거 연산해주면 되니까 밑이 얼마입니까? 같이요? 9 쓰시면 되죠? 여기는 플러스 1이 있지만 얘는 밑하고 관계없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얼마가 됩니까? 9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9가 되는 것이 8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요놈과 요놈 두 놈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지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9의 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9의 n승을 이렇게 살짝 지어주시면 답은 얼마다? 그렇죠. 9분의 1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구나? 너는 9분의 1이 되는 거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2번 한 번 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에 9의 n승 플러스 2의 n승 분의 위쪽이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밑만 보시면 돼요. 밑 보면 얘는 9의 n승이니까 결국 3의 n승 꼴이겠죠. 얘보다 분명히 얘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둘을 비교했을 때 이제 얘가 크겠죠. 그럼 분모는 3의 n승이 될 거고 분자는 그렇지 3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답 너는 3이었겠구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세 번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이거든요. 그러면 3의 n승, 2의 n승 아까랑 똑같아요. 밑을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그렇죠. 앞에 게 크잖아요. 그럼 분모는 1의 n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1의 n승 쓰시면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얘가 지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요 둘을 비교하면 분모가 크죠. 분자가 크죠? 당연히 뭐를 발산하겠구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13번 문제 보시면 13번 12번을 안 하고 넘어가네요. 미안합니다. 31페이지 다시 12번이요. 선생님 마음이 급했네. 자, 수렴하는 수열 AN 밑줄 그시고 이상하다. 좀 11에서 13번 넘어가더라. 수렴하는 수열 밑줄 그셨죠? 그래서 리미트 AN을 뭐라고 넣자? 수렴한다니까요. 알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시려면 한글을 수식으로 옮기는 것을 잘하시면 수학을 잘하실 수 있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한글을 수식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리미트 A는 알파로 두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의 n승 곱하기 an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2승 분의 4의 n 플러스 1승 빼기 더하기 2의 n승 곱하기 an입니다.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은 어차피 알파로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이 큰 놈이 살아남는 거죠. 밑이 큰 놈이 살아남았으면 얘가 밑이 크고요, 얘가 밑이 크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뭐로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렇죠. 4n승 지워버리시면 되니까 얘는 알파로 살아남았을 거고 얘는 4 곱하기 4n승이니까 4n승 지어졌으면 넌 4가 됐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결과가 문제에서 2라고 나왔으니까 알파 너는 2구나 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뭐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나왔지, 그지? 거기에다가 수렴 조건에 뭐 좀 쓸까요? 선생님 아까 이 세 가지는 발산하는 경우라고 했지? 이 두 가지는 수렴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 R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R이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쓰는 게 맞겠죠? 1일 때도 수렴하죠? 1보다 작아도 수렴하죠. 그래서 공비 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수렴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애초에 등비수열이 초항이 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초항이 0이야. 그럼 초항이 0이 되게 되면은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계속 0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초항이 0이고 다음 항도 0이고 다음 항도 0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항도 얼마가 되는 걸? 그렇죠. 당연히 0이 되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수가 얼마인지 예상이 가능하다면 얘는 뭐다? 수렴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그죠? 그래서 초항이 0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초항이 0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거기 13번 문제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1번 보시면 거기를 x를 이렇게 묶어내면 보세요. 이렇게 묶어내면 바깥에 n승을 써주게 되면 얘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등비수열의 공비가 되는 거죠. n 밑에 게 공비니까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이 공비가 어디 사이에 들어와 수렴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고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수렴한다고 했잖아. 이런 부등식 풀 때는 왼쪽 하나 풀고 오른쪽 하나 풀고 2차 부등식 두 개 푸셔갖고요. 둘의 교집합 구해주면 결과 구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거는 뭐 밑에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만 푸시면 되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초항이 얼마가 됐을 때 다시 초항이 얼마가 됐을 때 그렇지 0이 됐을 때 그때도 수렴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럼 초항이 0이 되는 거 확인하려면 n 대신 1 대입하면 되니까 이 전체가 얼마가 됐을 때 그렇죠 0이 됐을 때도 수렴하는 건 맞는데 어차피 이 부등식 안에 그 값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그렇지 없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언제나 그런가 생각이 드실 텐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x의 2-x의 n-1승이거든. 괄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묶여 있었다면 전체가 공비가 되겠지만 괄호가 안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공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비 R이 -1에서 어디 사이가 됐을 때 1 사이가 됐을 때 수렴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까요? -2를 해주면 -3이 될 거고, -x고, -1 될 거고,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시면 되니까,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x가 어디 사이구나? 3 사이구나?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선생님 아까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n 대신 1 대입하면 초항 구할 수 있거든. n 대신 1 대입하면 0승이니까 1이지. 그럼 초항은 x가 되거든요. 그럼 x가 0이 되는 경우도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요 사이에 x가 0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x가 0이 됐을 때 수렴하는 거를 밖으로 빼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이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보실 때 공비 R을 기준으로 문제 풀어가는 건 맞지만 초항이 0이 되는 것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는데 1번하고 2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실 n 밑으로 다 묶여 나오지 않으면 확인해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가 문제 풀면서 시험 시간에 그걸 갑자기 따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항상 초항을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죠. 자, 14번 볼게요. 수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다 n을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줬고요.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r의 n승이다 라는 수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1 지우고 요거 생각해주면 1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그렇죠. 밑이 미지수인 경우라 불러요. 그러니까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 공비가 미지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과 같은 생각. 그러니까 얘가 1을 지워버리고 R의 n승을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 1은 n승을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확신이 1하고 R을 비교했을 때 R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1의 n승을 지워버리고 분모 분자를 비교했겠지? 근데 반드시 R이라는 수는 1에서 -1 사이의 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하고 비교했을 때 R이 반드시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없어요. 이해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를 할 때 1과 R을 비교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는 항상 몇 가지로 나눠풉니까? 항상 4가지로 나눠푼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공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미지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머리 써서 문제 풀 수는 없으니까 공비가 미지수로 나오면 항상 4가지로 나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누시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1일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비가 미지수인 경우는 4가지로 나눈다만 기억하시면 저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공비가 미지수가 나왔구나. 그럼 4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4개로 나눠야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대괄호 하나 쳐놓으시고 위에서부터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4개 써주죠.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 아까도 봤겠지만 분모가 큰 수거든요. 분모가 큰 수를 계속 곱하면 결국 얼마에 수렴해? 그렇지 0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이 둘은 다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분모는 1이고 분자는 0이야. 그럼 분자가 0인 수는 0이니까 넌 0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R이 1이 되게 되면 1의 n승은 어차피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넌 2분의 1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되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R이 더 1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2개 남았을 테니까 이제 1로 수렴했을 거고
R이 -1이 되게 되면 선생님 마이너스 1N승은 진동 발산 아닙니까? 막 분모가 0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R이 -1일 때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존재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1이 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죠? 선생님 지금 뭐를 기준으로 풀었습니까? R을 공비가 미지수면 이렇게 4개로 나눠 푼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4개로 나눌 때 뭘 기준으로 풀었죠? 사실 앞에 써있는 1의 n승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R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거기 확인 체크 29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푸시면 무한등비 수열은 끝이 납니다. 29번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보세요. 리미트 마찬가지야. 극한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R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 분의 위쪽이 R의 n승 플러스 5의 n승이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 얘도 공비가 미지수네요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공비는 미지수가 맞는데 그럼 이렇게 4개로 나눠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비교 대상이 그렇지 1이 아니고 5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1을 기준으로 풀어봐야 R이 1보다 커도 5보다만 작다면 이 뒤에 게 살아남게 되거든. 결국 누굴 기준으로 푸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5를 기준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비가 미지수일 땐 이렇게 4개로 나눠 푸시면 되는데 4개로 나눠 풀 때 왜 4개로 나눠 푸냐를 기억하셔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4개로 나눴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1에 1이 있으니까 그건 1의 n승으로 생각해주면 R과 1의 대표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테니 1을 기준으로 4개를 나눴다. 미안합니다. 1을 기준으로 4개를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얘는 5를 기준으로 푸나요? 당연하죠. 5를 기준으로 나눠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이야? 절대값 R이 5보다 작을 때 R이 얼마일 때? 5일 때 절대값 R이 5보다 클 때 R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R이 5보다 작다면 요 값이 작을 테니 요 둘이 살아남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R이 5가 되면 요 둘이 빼지면서 분모가 0이거든요. 분모가 0인 값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값 R이 5보다 크게 되면 이번엔 얘네들이 살아남겠죠? 넌 1이겠구나. 그치? 절대값 R이 마이너스 5가 되면 이 앞에 값이 진동 발산이 되죠. 어느 순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너도 없는 거예요. 얘가 결국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1과 1 두 가지로 수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아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갖는 정수 아래 개수는 마이너스부터 5까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지 그지? 그럼 2개 빼고 빼기 하니까 당연히 답은 9개가 되겠네요. 그 옆에 보니까 절대값 R이 5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 블럭 돼 있는데 습관처럼 나눠서 푸시면 되고 블럭 돼 있으면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이 두 가지 꼭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한등비수열의 극한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무한급수하고 무한등비급수를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 옛날 사람이라 자꾸 무한급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급수, 등비급수로 이제 단원 이름은 바뀌었죠. 근데 급수 그러면 왠지 수를 더해가는 느낌만 드니까 무한급수 하면 무한대까지 더하는 느낌이 들죠 좀. 그래서 앞에 무한대를 붙여놓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그 단원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죠. 자, 복습하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복습하시고 그다음 무한급수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